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익 행사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를 하면서 국내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자가 F7 점수제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해석이 정책본부에 직접 통화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내용, 또 일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가 확인했던 사항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 제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내에 D2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학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물론 D2 비자가 꼭 아니라도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F7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이 지침 해석이 그동안에 조금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완화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정책본부하고 출입국하고 약간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국내 석사 또는 박사학위자는 최저 요건으로 F7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저 요건, 최저 요건. 자, 어떤 내용이 최저 요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내용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참 해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침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자격이 되느냐, 자격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항상 설명하죠. F카프를 설명합니다. eligibility로 해서 신청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K는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A는 학위, 아카데믹 디그리고 풀은 풀타임, 전일제 상용근로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데 풀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타임 워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상입니다. 대상.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비자 또는 이제 자격,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비자로? F7 비자로, 점수대 거주 비자. 점수대 거주 비자는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취업에 제한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 사업에 특별하게 제한이 뭐 없어요. 이거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7 비자를 굉장히 많이 이제 유학생들이 선호하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뭐 5가지 종류 중에 원래 만들었던 원칙은 D5 뉴스 커버리지 기자분들부터 D9 무역 경영, 그리고 E1 프로페서부터 E7 1 그 특정 활동 비자 중에 전문 직종 이렇게 돼 있겠어요. 전문 직종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역은 국내에 해야 돼요. 국내. 반드시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어떤 대학이냐면 정규 과정이에요. 정규 과정. 정규 과정이라는 건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개설한 학교고, 이거는 사이버 대학은 안 되고 방송통신 대학은 인정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토요일 날도 오픈하고 있는 정규 과정들이 많죠.
다음에 뭐요? 석사 이상, 석사나 또는 박사의 뭐냐면 학위를 취득해야 돼. 학위를 취득해요. 자, 지금 박사 과정 중인데 한국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박사 중이고 라면 박사학위를 취득하시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유학 D2 자격 소집 무관은 어떤 거냐면 E1 비자로 있는 사람, 교수로 있는 비자로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박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2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게끔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돼요.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5년이 지나면 지금 E1부터 E7-1 이 비자 있잖아요. 요거 따라서 F2-7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유학 인재로 석사학위 이상자로 신청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E1부터 T9까지의 직종이에요. 직종.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직종은 교수면은 교수 직종, 또 E2면은 E2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E7-1이면 전문 직종 총 67개 직종. 왜? 67개 직종이 벗어나면 왜냐하면 E7-2라든가 또 E7-3 그 다음에 영조건 같은 경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E9에서 변경한 E7-4도 안 되기 때문에 67개 직종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 또 취재는 뉴스 커버리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전문 인력이 E7-1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직종이라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냐? D2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돼요. 학위 받은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가는 게 E7-1 비자 한 다음에 F2-7 비자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E7-1 비자의 요건을 다 갖추고 F2-7 할 수 있는 80점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 확인한 사항은 어떤 것이냐? 국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F2-7 비자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자, D2에서 E7 가려면 첫 번째 회사 한국인 요건도 있어야 되고 5명 이상의 전직은 있어야 되고 GNI 80%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E7-1 영역에서 이제 구해야 되겠죠.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영업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D2에서 F2-7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자, 조건이 뭐죠? E7-1 직종이면 되고 뭐라고요? GNI 80%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요게 기본이고 다른 요건은 안 본대요. 직종이 해당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두 번째 점수 80점. 어차피 소득은 안 들어가겠죠. 이 요건이면 D2 석사 박사 뭐 D2 다음에 뭐 D10 뭐 구직 비자는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석사 박사는 E7-1 직종을 구하고 최저임금이면 F2-7 80점 요건 구비해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 또는 국내 박사 기자는 E7-1 요건으로 가게 되면 엄청 또 어렵잖아요. E7-1 요건에서 F2를 가려면 E7-1의 연장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국내 석박사 학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E7-1 직종만 구하면 돼요. 해외 영업이면 해외 영업 그 다음에 월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 되고 그 상태에서 뭐 하라고요? 80점만 맞으면 된다. 이 해석이 그렇답니다. 정책본부에서. 자, 이전에는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출입국 외국인 청이에요. 자, D2에서 일반적으로 D10 1 비자 변경하고 그 다음에 F2-7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여기에 F2-7은
E7-1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자, D2, D10-1, E7,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F2-7 안에 E7-1 비자에 뭐죠? 요건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E7-1 요건인 회사의 한국인 요건, GNI 80% 요건, E7-1 영역의 요건 모든 것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좀 현재 출입국의 지금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책본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D10-1을 거쳐서 가더라도 E7-1으로 가지 않고 E7-1의 직종만 67개 직종 있잖아요. 67개 직종. 직종을 선택을 해서 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그리고 이 소득을 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F7 비자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7-1을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E7-1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출입국 사무소와의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책본부는 어떠느냐? 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니 A라는 출입국 외국인청은 아니다. E7-1으로 거쳐가지 않더라도 E7-1 요건을 다 충족해야 F7 비자 변경한다. 또 어떤 비출입국 사무소는 지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석사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D10-1 비자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E7-1 직종이면 월 최저임금만 받아도 되고 한국인 요건 뭐 회사에 한국인 요건 GNI 80% 맞출 필요 없이 E7-1 직종과 월 최저임금 그리고 80점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F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줬거든요. 정책본부 답변을 우선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국내에서 유학생활 또는 뭐 F3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구한다. 그러면 F7 비자로 바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석사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D10-1 비자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F3 자체에서 E7-1 영역의 직종을 선택을 하고 67개, 이 중에서 이제 52개가 전문 직종이거든요.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뭐 overseas sales, 해외 영업, 기술 영업 이게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만 가지고 80점이 넘으면 그 80점 넘으려면 뭐냐면 한국어를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80점 넘으면 E7-1 가지 말고 바로 F7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석사 또는 박사 학위 D2 있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F3라든가 F1 사람도 석사를 받게 되면 자 E7-1 직종 전문 직종 52개 직종을 선택을 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빼고 80점이 넘으면 바로 F7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F1 있는 사람, 또 F3로 있는 사람, 또 F2로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국내 석사를 맡고 국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규 과정이에요. 1번 학사를 받고 두 번째 E7 영역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면 52개죠. 직종이면 월 최저임금의 임금 그리고 3번에 80점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F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부 출입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 F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E7-1 비자에 영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요건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국내 석사 E7 영역이면 된다. 전기공학자. 그리고 80점, 소득 빼고 80점만 되면 그냥 F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실제로 해석 자체가 해석이 어, 해석이 엄청 완화된 거예요. 이 해석 자체가. 예. 자, 해석이 굉장히 어떻게 됐다? 완화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일부 출입국에서 만약에 그렇더라도 정책본부가 우선은 지침에 대한 해석에 어떤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으로 설명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제가 이제 9,400명이 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10,000명이 될 수 있을까요? 600명 가까이를 구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출입국 이민 강의 합격의 법학원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1월 7일 총 4회에 걸쳐서 24시간 24강 강의를 합니다. 자, 지금 오픈하고 있는 행사님들 또는 오픈 예정인 행사님들, 개업 예정인 행사님들도 실강의로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강의하고 동영상 강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F7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10-6383-3078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2 비자 석사 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은 D10-1 구직 비자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E7-1 영역에 직종을 구하면 F7 비자로 바로 변경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요건들이 까다롭다. 그래서 D2 석사나 박사 학위자 또는 F1, F3, F2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문 영역인 그 E7의 50의 직종 또는 E1부터 E7-1까지 전문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F7 비자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E7-1 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앤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마기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